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에서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의 택시 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전과 충남에서도 택시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치솟은 연료비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공식화한 겁니다. 택시비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대전시에 요금 인상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기본 요금을 3,3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 운임 시각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해 할증률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40% 이상 급등한 LPG 연료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현재 수입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이나 택배업계로 이직자가 늘면서 기사구인난으로 택시 가동률이 45%로 떨어진 상황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요인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가동률이 80% 정도는 돼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의 가동률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적자가 다 경영될 수밖에 없죠. 충남 택시운송사업조합도 최근 3,300원인 기본 요금을 4,200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충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기본 요금을 4,000원대 중반까지 올리고 심야 할증도 40%까지 높이는 조정안이 논의 중인 게 변수입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물가 폭등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인상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운송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에 나오면 이를 검토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충남도는 타시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운송업계는 힘들다고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또 많이 오르면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한편 대전의 경우 택시 요금 인상 시 심야 시간 택시 이용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재 밤 11시인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이나 심야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 후 처음 공공기관장으로 추천된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후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의회는 의료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에 의료원 종사자들과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며 투표 결과 8명 위원이 4대 4로 갈려 결국 부적합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는 청문 결과를 조만간 김태흠 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이를 참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게 하는 별미 가을 꽃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금오이가 풀리면서 서해에서는 지금 꽃게잡이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특히 잡히는 양도 많고 꽃게 살도 꽉 찼다고 하는데 값도 7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져 추석 선물로 인기몰이를 할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서해안 포구에 꽃게잡이 배가 들어옵니다. 어선 바닥에는 팔딱거리는 큼지막한 꽃게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함을 간직하기 위해 서둘러 꽃게를 내리는 어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지난 21일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해 포구마다 만선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풍어다시피 배 까뜩까뜩 싣고 들어오죠.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40% 정도는 지금 양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이후 꽃게 어획량은 계속 감소하다 올봄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이달 초 비가 많이 오면서 플랑크톤이 대거 연근해로 유입돼 가을 꽃게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태안 앞바다 꽃게는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 윤기가 흐르는 게 특징이며 특히 올해는 숫게의 경우 속이 꽉 차서 먹을 게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율이라고 하는데 한때 그 하면 대자가 한 30%, 40% 이렇게 나오고 50% 나오는데 올해는 70%, 80% 나와요. 걔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 좋은 거예요. 산지 위판 가격은 1kg에 9,000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저렴해져 포구에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산 꽃게는 대형 마트 등을 통해 현재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값은 싸지고 품질은 좋아진 만큼 올 추석 선물로 큰 인기를 모을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중학생을 영무원이 신속히 응급조치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18일 낮 1시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월평역 대합실 안에서 13살 A양이 경령과 함께 쓰러지자 이를 본 42살 이상미 영무원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영무원의 재빠른 조치로 A양은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고 지난 22일 월평역을 다시 찾아 이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2분쯤 천안시 취암산 터널 근처 중앙분리대 교체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던 49살 근로자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와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실천 의지와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별 기획보도 약속입니다. 오늘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약속인데요. 혁신도시 역세권 개발과 대청호 규제 완화, 교육 격차 해소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여성의 안심 문제, 그다음에 우리 보육 문제를 비롯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실장을 거친 국민의힘 내 대표적 전략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동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일자리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서구나 유성구 또는 탈대전을 해서 세종시 또는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동구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자리도 갖고 애도 키우고 나중에 노구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양질의 기업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공기업 유치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청와대와 중앙당을 거친 인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대전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좀 핵심인 지금 복합 2구역에 올해 말에 아마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빠르면은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첫 삽을 좀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어쨌든 스카이라인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바뀔 겁니다. 그린벨트와 상수원 규제에 막혀 있는 대청호를 새로운 관광 거점, 전국적인 명소로 키워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대청호 규제가 좀 제대로만 된다면은 노잼도시 탈출했던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 플랜을 TF를 좀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박 청장은 동구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가 교육 문제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 교육을 위한 국제화 센터를 재개관하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자치구, 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동구에 돈이 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층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좀 생각입니다. 동구의 미래하고 좀 직결되어 있는 이 교육 문제 또 보육 문제는 시급하게 좀 해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대전 동구에서 문화재 야행 행사인 소재우 달밤 수다가 오늘 저녁 개막해 일요일까지 소재동과 전통나래관이 있는 대동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대적 의상을 입고 밤마시를 다니는 야간 탐방 행사 시간 여행자와 옛날 동네에서 즐겼던 놀이, 버스킹 행사, 돗자리 영화관 야간 장터, 소재동 일대 맛집들이 모두 참여하는 먹어야행 등이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2022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도 대전 컨벤션 센터와 물빛 광장 등에서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 만여 종의 와인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경기와 아시아 와인 컨퍼런스뿐 아니라 저녁에는 엑스포 한비탑 광장에서 재즈, K-팝 공연과 함께 와인을 시음하는 와인 문화의 밤 행사도 열립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평가단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개최 후보 도시들을 방문해 오늘부터 나흘간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레온제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대행 등 집행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대전에 도착했으며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환영식을 열고 대회 개최를 염원하는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평가단은 내일부터 세종 충남대병원과 아산 이순신 체육관, 모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마지막 날은 청주대 서구 문화체육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유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8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홈에서 부천과 경기를 갖는데요. 최근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며 올 시즌 첫 연패를 당해 리그 순위는 3위로 떨어져 기세가 주춤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올 시즌 1부 승격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 시즌 막판 승격 경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7일 경남FC에 1대2로 패한 데 이어 21일에는 13개월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홈 경기에서도 FC 안양에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시즌 첫 연패로 두 경기 모두 불안한 수비력으로 쉽게 득점을 허용해 경기를 내줬습니다. 최근 부진의 원인은 단연 수비 집중력입니다. 2연패를 하는 과정에도 보면 막판 80분 이후에 먹힌 실점들이거든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국가대표 출신 주세종을 비롯해 대형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시즌 패배 절반가량이 최근 5경기에 집중됐을 만큼 최근 페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위 광주를 넘어 1부 직행 승격까지 노렸지만 결국 현재는 3위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부 리그 11위 팀과 바로 승강전을 겨루는 2위 자리와 달리 3위부터는 4, 5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1부 12팀과 승강전을 치릅니다. 올 시즌 전적에서 대전이 앞서고 있는 상위권 팀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승격을 위해선 2위 자리만큼은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남은 경기 수가 다른 팀에 비해 한두 경기 많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새로 영입한 공격진의 파괴력도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1부 팀과 승격전을 직행으로 치를 수 있는 2위 자리의 주인공은 이제 남은 11경기에서 결정됩니다.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는 토요일 홈에서 열리는 부천과의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과 함께 순위 경쟁에 다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돼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안모 씨는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담배, 술, 음란물 등의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성관계와 교사, 부모에 대한 고발,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발의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전자 수기 서명이 진행되며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2,017명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안은 민주당이 다수이던 11대 도의회에서 제정됐으나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1명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대전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이 겪는 언어적 폭력은 11.9%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이러한 감정노동이 보육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대전시에 요구했습니다. 대전 지역 다중 이용시설에서 폐렴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385건의 검출을 분석한 결과 4.7%인 18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는데
이는 지난해 검출률 1.2%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노인시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내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177곳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 초과 시설은 소독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민선 8기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정례적인 운영과 지역발전 과제의 공동 발굴,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자치구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공동 대응하면서 민선 8기 구청장 약속 사업과 지역주민 수건 사업 등 자치구별 핵심 사업을 발굴해 시구 협력 사업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